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회사 우리코스가 개발한 식품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승인받아서 판매 중인 것은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이 세 가지이며 이미 승인은 받아놓은 곳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감미당이라고 해서 간장에 좋은 약재를 가지고 만든 식품입니다. 이미 이전에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에 대해서는 미력 하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약재의 효능 효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식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셀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업소 운영을 계속 35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판매도 했고 사용도 해서 좋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몸이 심히 허약한 사람이나 만성 성인병에 걸려있는 사람 또는 여러가지 동서양 의학으로는 손대지 못하여 불행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중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약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은 일반인도 얼마든지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 약재를 위주로 하여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것이 건미당입니다. 그러니까 셀젤이 나온 지가 35년 됐으니까 25년 전에 이미 25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식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셀젤이 미처 다 못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식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코스 회사의 가장 지상 목표는 건강 미인을 창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얼굴도 예뻐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미인, 건강해야만이 미인이 되는 것이고 미인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장품은 대부분이 얼굴 위주죠. 얼굴이나 피부 위주로 나오는 것이 일반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 되고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나 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미인 건강이 아닙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 미인, 즉 몸이 건강해야 얼굴이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얼굴만 보고도 몸속의 체내 질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색소라든지 얼굴의 여러가지 징후들만 보고도 몸속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안 좋다는 것은 훌륭한 내과 의사라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한 80%는 목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얼굴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관리실에 오신다든지 하면은 이제 얼굴 관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리 얼굴 관리를 잘 해드린다 한들 체내에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 순간만 얼굴이 좋아지지 그 다음날은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징후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치유가 되고 좋아지면 얼굴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서양 의학도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지금 한창 더 번창하고 있는데 이게 백신이 빨리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은
현대의학이 이룬 그 쾌거입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매우 강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비드가 1년 동안 유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벌써 백신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속히 백신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의학이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질병, 그 무서운 팬데믹, 즉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 현대의학이 이룬 하나의 큰 발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고통 중에서 온 국민이 지금 참고 여러 가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러한 전염병이 아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그 전염병이 아닌 특히 성인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증세를 다스리는 것이지 완치하는 요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치제가 거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의학 쪽인데 한의학 쪽에서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그쪽에 동양의학에서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학에서 못하는 부분을 동양의학, 즉 한의학이나 중의학 쪽에서는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천연의학이라고도 요새 또 대체의학이라고도 하고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대체의학 부분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건강을 지켜내게 해주겠다는 저희 본사의 목표는 상당히 지난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그러한 그 방법이 아닌 순수한 식품이나 순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학적인 요법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제약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건미당 또는 이제 정미당, 완미당 액상차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혼합 음료로 허가를 받았으나 차 마시듯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라고 액상차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건미당, 그 뒤에 건미당 뒤에 2, 3년 후에는 완미당, 또 정미당 이런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식품 모두 다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한약재라고 하죠. 한약재를 원료로 해서 배합을 한 것입니다. 각각 세 가지 식품 모두 어떤 것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적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배합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해서 좋은 음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약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차로 집에서 즐기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는 자가에서 개발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홍삼 추출기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가정에서 사가지고 홍삼 사다가 집에서 달여서 드시는 경우도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든 약재가 경동시장에 모입니다. 경동시장만 가면은 없는 약재가 없고 못 구하는 약재가 없으며 국산뿐 아니라 중국제 또는 여러 나라들의 약재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해다가 차로 이렇게 달여서 집에서 얼마든지 음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셔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한약재가 많습니다. 물론 독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독성이 없는 것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간에 무리가 온다든지 몸에 다른 데에 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한약재는 천연 원료 그대로 달여서 또는 가루를 댄다든지 환제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독성이 없는 약재는 장기적으로 먹어도 몸 안에서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간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약재를 먹으면 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독성이 있는 한약재나 또는 풀 또는 여러 가지 나무, 열매, 껍질 뭐 이런 것 등등 독성이 있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황제내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고 죄악 중에 선악과 열매를 따서 하와와 아담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700년 전에 황제내경에는 천재께서 또는 천주라고 해도 돼요. 천주께서 자연계에 병들면은 먹으라고 약을 심어 놓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은 동으로 가고 동은 정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입니다. 식물은 동으로 간다는, 동물이 유익하게 먹고 병을 고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으면은 땅에 묻혀 거름, 퇴비가 돼서 다시 식물이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관해서는 자연계에 있는 식물들이 훌륭한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한다면은 식물로 인한 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질환이나 병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그거를 흔히 통칭 중국에서 나오면 중약재고 한국에서는 한약재라고 합니다. 약재라고 한다 해서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물입니다. 단지 식물을 약재라고 칭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물은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과 약품은 근원이 똑같다. 동원, 이런 뜻입니다. 식약동원. 그러니까 음식으로 음식이나 약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음식으로 얼마든지 질환이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밥과 반찬만 잘 균형 있게 드셔도 건강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21세기 와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공식품, 원푸드식품이 너무 많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에 있는 나물이라든지 나무 잎이나 줄기 뿌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에 하나님이 숨겨놨다. 황제내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게 진리입니다. 천연에 있는 거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공을 한다는 것은 햄, 소세지 또는 요새 라면을 즐겨 드시는데 모든 게 다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을 칼로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칼로리는. 과자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도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것은 잘 살펴서 드셔야 되는데, 가공 식품은 대부분이 방부제, 착향제, 착색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요. 그럼 그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쓰고 남은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 천연이 아닌 가공식품을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해가지고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먹여서 키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햄, 소세지, 라면 사서 먹이잖아요. 또 간단하잖아요. 요리하기가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게으른 어머니들은 그런 것을 위주로 어린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특히 여자 어린아이는 커서 20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러면은 아토피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된장국에 시라기국 또는 이제 김치, 깍두기 이런 천연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은 딸들이 시집가서 아토피 있는 손자를 낳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정크푸드, 서양에서 흘러온 서구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려서 자꾸 아이들을 먹이기 때문에 비만으로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어린아이 소화비만이 바로 나타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여러가지 착색제, 착향제가 쌓입니다. 몸 안에서.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은 다른 데 쌓이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세포에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지방이 다 타고 다 태울 게 없으면은 자연사가 되죠. 그때 그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월남전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월남전에서 다이옥신에 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그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피부로 뚫고 들어가든지 코나 입으로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방층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진 않아요.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그 월남전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가 고민 끝에 셀젤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을 연소하니까 지방만 연소하는 게 아니라 빼서 오줌과 땀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니까 월남전 후유증 환자들은 전신에 셀젤을 바르고 한증을 날마다 하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만 연소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근육이 들어찹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높여요. 높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정크푸드의 화학성 성분은 전부 저장됩니다. 몸 안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토피 환자가 피부가 된다든지 해서 수년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사가 해결하고자 그것도 화장품으로 정식 허가받은 그 제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식약, 아까 동원이라고 했지만은 그 식품과 약품은 근원이 똑같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 식품이 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화장품 원료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과 약품도 근원이 같습니다. 동원입니다. 화약동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셀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두 번 바르고는
효과가 좀 나오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식품위생과 허가를 받아서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건미당은 홍삼 녹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홍삼 녹용은 보약의 일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미당을 내가 보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홍삼 녹용 자체가 보약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40가지 여러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꼭 건미당은 일반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미당은 38가지가 들어갔는데 주로 상황버섯, 말굽버섯 이렇게 버섯 종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가버섯, 영지버섯. 그러면 버섯 종류가 많다는 것은 혈액 염증이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 암의 환자들도 보조제로 먹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걸로 개발한 것이 완미당이고 정미당은 가시오가피, 동충하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힘이 납니다. 이 세 가지는 일주일만 먹어도 금방 효과가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세 가지를 먹든 셋 중에서 두 가지를 먹든 복합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식전에 한 가지, 식후에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식전에 뭐 건미당, 완미당 이렇게 합쳐서 먹지 마시고 건미당을 식전에 먹으면 완미당이나 정미당을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건강은 무난히 지켜집니다. 모든 자연계의 식물은 우리 몸을 살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는 어린 순을, 어린 잎을 따다가 봄에 나물로 무쳐서 많이들 요새는 드십니다. 그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꽃이라는 거 있죠. 식물의 꽃을 봄철이나 여름철에 따다가 말려서 차로 해서 드시는 분도 참 요새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꽃이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하면 완미당을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밤에 잘 때까지 하루에 3번, 4번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경동시장 가면 상황버섯이 야생 것이 좋아요. 야생 상황버섯을 썰어달라 해서 집에서 달여서 차로 마시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상황버섯은 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계속 달여서 먹으면은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몸 안에 혈액의 오탁화도 많이 좋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져요. 여러 가지 이러한 효능 효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상황버섯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중에 약재로 건조시켜서 파는 모든 식물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특히 좋다 하는 것들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와서 나한테 상의하면 자세히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젤과 함께 식품 3가지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셀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1000ml짜리는 고객용이고 4800ml짜리는 샵용, 업소용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주로 1000ml를 판매를 하시되 중풍이나 모든 그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날마다 한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은 4800ml를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0ml보다 4800ml는 하나값, 1000ml 하나값이 쌉니다. 그래서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 고객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5개월, 6개월 한증해야 할 분들은 4800ml를 판매하시고
부분적으로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쑤시고 결린다 할 때에는 1000ml짜리를 판매해서 집에서도 바르도록 그렇게 하시고 먹는 것도 꼭 같이 권장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가 아픈가, 과거 아픈 병력이나 지금 현재 어디 아픈가를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셀젤과 함께 3가지, 또 이제 감미당이 나오면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식품을 권장해서 그렇게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업소를. 또 요새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업소를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그럴 때에는 전화 상담해서 직접 배달하든지 택배로 붙여주든지 해서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사용 방법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셀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두껍게 발라야 합니다. 살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약 0.5cm 정도는 발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늦어요.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을 주의사항입니다. 잘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고, 업소에서도 이렇게 두껍게 발라서 항상 해결하려고 해야지 얇게 바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상적으로 궁합이 맞아요. 셀젤과 내가 개발해 드린 식품은 그게 환상적으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업소에서도 식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권장해서 판매를 하시되, 이 식품은 한약재로 만든 식품들은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요. 식후에 복용하는 것보다 먼저 식전에 이제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감미당을 마셨어요. 식전에. 그러면 식도를 따라 위로 들어가면은 빈속입니다.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재가 위벽에서도 흡수가 돼요. 위벽에서도. 그리고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거치면서 필요한 모든 약성분은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기가 쉬워요. 빈속에 먹어야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내 몸에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내가 드리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상담도 잘 하시고 이 내용도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건강한 미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샵의 원장들이 먼저 복용을 하십시오. 셀젤도 바르고 복용하고 해서 먼저 자기 몸에 테스트를 한 뒤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코스뿐 아니라 내가 소속된 교단 합동예장 내지는 나를 아는 목사님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서 양쪽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